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 아필리아 관련해서 미국 출시 임상 준비한다는 소식과 내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왔던 이제 기사죠. HLB 관련해서 난소암 치료제 미국 출시 준비와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 임상 추진인데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5월달부터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 이제 상업화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미국 출시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현지 임상 이걸 통해서 아필리아의 효능 안정성을 증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래 이제 아필리아는 원개발사가 이제 스웨덴의 제약사 비베스토입니다. 과거에 이제 오이스미한데 이름이 좀 바뀌었죠. 올해 이제 1분기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 중에서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에서 아필리아 등록, FDA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제 임상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상피성 난소암에 관해서 임상 2, 3상을 계획하고 있다. 요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필리아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죠. 1세대 항암제의 파클리탁셀의 개량 신약입니다. 그래서 좀 장점이 항암제 주입 전에 사전 처치가 필요 없고 주사제 주입 시간이 기존보다 짧아지는 이런 어떤 편의성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아필리아가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발빠르게 3월 달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북유럽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해서 글로벌 판권을 이전을 받았거든요. HLB도 그렇고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사업 모델이 NRDO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어떤 품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초기나 아니면 임상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라이센스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어떤 구조인데, 그래서 아필리아 어떤 글로벌 판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 독일 쪽에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인셉투아를 통해서 파트너사를 둬가지고 여기서도 출시하게끔 이런 어떤 구조를 또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필리아 출시를 시작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인셉투아가 이제 아필리아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이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들어가겠죠. 이런 구조로 수익을 만들어주는 행토로 이제 유럽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시장은 사실 이제 뭐 유럽보다 미국 시장이 크니까 미국에서도 아필리아를 선보이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HLB가 이제 신약 판매 어떤 수익이 대폭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이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뭐 알다시피 이 여성 어떤 이제 그 암 중에서 보면 유방암에 이어서 가장 이제 이 어떤 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치료 효과가 좀 더딘 어떤 부분이 난소암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만 해도 사망자가 20만 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매년 뭐 30만 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암 치료제 시장이 이제 한 4조 가까이 되는 어떤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HLB 관계자는 아필리아의 임상에, 미국 임상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5월달부터 지금 이제 유럽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여기 일단은 집중하고 있다. 추가적인 어떤 뭐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달 초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요. 5월달 초에 이제 독일의 이제 의약품 전문 웹사이트 이제 갤리스테이에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60 마이크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등재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사 약사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인셉티와가 얼마만큼 이제 판매를 하고 이 부분들이 결국적으로는 이제 HLB 실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좀 늦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상업화 판매가 이제 시작되는 어떤 기점이 5월달이니까 향후에 이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본령이 이제 미국 시장까지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형태가 기출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독일 이제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5월달 초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내용 보면 아필리아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HLB는 그동안에 이제 본래는 이제 뭐 대부분 매출이 선박 사업이 있었는데 주주의 요구라든지 회사의 방향 자체가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순히 파이프라인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식해서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메자닌 자금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인수합병들을 계속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는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실적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을 두면서 이 본령인 리보세라님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R&D 가치들도 계속 이제 높아지면서 성과를 자, 올해나 내년에는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이제 시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단에도 1분기에 634억 영업이익 189억 정도 되면서 올해 실적도 최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어떤 영향에는 항서제약으로 이때 리보세라인 같은 로열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인수했던 FA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이제 주는데, 이 외에도 아필리아까지도 이제 판매 수익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진정한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이제 사업 관련되는 하는 회사로 그럼 거듭날 수 있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치, 재무적인 안정성과 더불어서 개발 가치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계속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아스코에서 선양 남성화라든지 이제 9월 달에 에스모에서 발표되는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풀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이뮤노믹의 이 교모세포종 같은 이 부분의 어떤 데이터 발표, 이런 어떤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이제 기사입니다. 이 당시 이제 엘레바가 스웨덴 바이오사로부터 2020년도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에스모 학회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NDA 신청을 요 시점에 회사는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더뎌지면서 확장의 어떤 측면으로서 이제 이런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스웨덴 바이오사부터 이제 글로벌 글리를 인수한 거죠. 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해 1월 달에 이제 난소암 치료제로 유럽에서는 이제 파클리탁셀의 개량 신약으로 난소암에 적용되는 처음인 뭐 그런 어떤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FDA와 프리 NDA 미팅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뭔가 빠르게 진행되려고 했는데, 사실 뭐 시간은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더뎌졌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파클리탁셀 관련되는 부분의 3세대 개량 신약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이제 주입 전에 사전 처치가 필요 없다. 보통 이제 파클리탁셀 같은 경우 이제 처방을 할 때 마치 이제 항체 치료제, 우리 이제 뭐 올해 주사를 받을 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관련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듯이, 이 파클리탁셀 같은 경우에도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렇게 주사를 줄 때요, 한 10분이나 한 30분 정도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뭐 혈압이라든지 심박수가 뭐 이상이 있는지 이런 어떤 사전 조치 관련되는 부분들도 없는 거고, 본래 이제 파클리탁셀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에 이제 2세대 개량 신약인 아브락산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주사제 어떤 주입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성을 정대시키면서 이제 개량이 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사실은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에서 탁셀이죠. 탁솔의 이제 약품명이 이제 파클리탁셀인데요. 6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정부 지원이라는 이런 걸 받으면서 뭐 거의 한 3만 개 이상의 뭐 자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방위로 뭐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목나무로 한국에도 있습니다. 뭐 소백산, 뭐 태백산 같은데 있는데, 이게 수령도 굉장히 오래돼 있고 나무 색깔이 이제 빨간데 이 좀 독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분리하는 것들이 좀 쉽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가 상업화를 이제 미국에도 보면 이제 서부 해안지대에 이 주목나무가 있는데, 인디안들이 사실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과거에 썼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원해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업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28년째 이제 일단 이제 뭐
그 특허 관련되는 부분은 만료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이 파클리탁셀 같은 경우로 세포독성으로 암종에 상관없이 많이 이제 쓰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세대 항암제고, 이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아브락식스사가 이제 2007년도인가요? 그러니까 2세대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파클리탁셀 시장 자체가 한 2조 정도 되는데, 출시 때부터 아브락산이 이제 블록버스터였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매출 한 1조 정도니까 전체 시장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를 아브락산이 차지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요 이제 아브락산에 또 이제 다음으로 파클리탁셀의 또 이 개량 신약인 아필리아 나왔기 때문에 시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오이스미아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 설립되어 있어 항암제 개발했던 회사인데요. 지금 뭐 스웨덴 쪽, 요런 쪽에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요런 어떤 물질들을 아주 또 이제 매의 눈으로 사실은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해 10월 달에 이 엘레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허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제외된 지역이었던 이제 약물 공급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타이바 이제 파마 여기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형태. 유럽에서는 이제 100금계 약물 감수성이 있는 난소암, 복막암, 나팔감에 대해서 1차 치료를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카보플라틴, 요거는 이제 100금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요거하고 이제 병용요법으로 이제 승인 받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소암에 대해서 파클리탁셀 개량 신약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 아필리아입니다. 그래서 아필리아가 이제 작년에도 연말에 이제 그 진양군 회장이 뭐 밝혔듯이 이런 어떤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얄티 관련되는 부분, 항서제약의 로얄티와 그 다음에 FA의 어떤 합병 이슈와 이 아필리아의 이 성과들도 규모가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세대보다 편의성과 부작용을 개선한 아필리아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글로벌 판권을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HLB 실적에 이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도움하기 위해서 1세대 이게 탁솔이죠. 다 이게 주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탁솔 같은 경우가 이제 미세 소간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DNA라든지 요런 데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제외한 부분에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특정 세포 기관에만 작용하는 독특한 기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또 주목나무에서 추출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암세포에 작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암세포에 들어가서 이제 분열하는 부분들을 중간 단계에서 끊어주면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소멸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뭐 암종을 따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일정 어떤 시장을 유지하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런 탁솔 계열과 이 백검 계열과 이런 여러 가지 계열 중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요 1세대에서 조금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아브락산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알부민 결합이 이제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아필리아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아브락산은 이제 캡슐화된 파클리탁셀 주성분이 알부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파클리탁셀을 알부민이 싸버리는 겁니다. 싸버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알부민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니까 암세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기가 영양분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클리탁셀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열을 못하게 막아서 이 항암 기능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주사제로 만들기 위해서 녹여야 되는데요. 잘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클리탁셀의 어떤 단점들이 뭐냐면 이 녹이기 위해서 이제 크레모포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락산 같은 경우에도 크레모포를 이제 사용하지 않은 어떤 형태에 있는데, 이 아필리아도 이 크레모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했던 파클리탁셀의 어떤 뭐 부작용이라든 독성 이런 부분들도 작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들도 줄여서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개량 신약 형태로 나와서 아브락산도 나와서 상당히 이제 성과를 하는 이 블랙버스트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번 이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유럽 시장이라든 미국 시장에 이제 허가를 받고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또 회사에 또 영향이 줄 거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 좀 해드리면요. 자, 오늘 뭐 시장이 금리 이제 인상 관련되는 부분과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시간에 의해서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폭락하면서 옷장 들면서 또 하이닉스가 많이 좀 빠졌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코스닥 코스피에서는 좀 혼조세 흐름의 수급을 보였습니다만 HLB는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상승을 크게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 1% HLB생명, 그리고 어제 이제 노터스가 시간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노터스가 한 5일 정도 조정을 하고 오늘 좀 양봉을 일단 보였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장중에는 이제 HLB가 49,200원 5만원대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라인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매 합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기관은 매도, 개인들은 매수, 공매도 관여분은 조금 이제 늘어서 8%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현물에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5만원 위에서 놀고 있으면 이제 57,000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뭐 한 1주 2주 내에 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격들을 유지하면서 지금 주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57,000원을 가야 이제 다음 라인까지 가는 라인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고점이었던 이 9월 달에 69,000원대에 시도를 하려면 57,000원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지선이 5만원대에 있었을 때 가장 좋은 거고요. 예, 47,000원, 45,000원 라인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들을 할 때가 가장 뭐 견조한데 지금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양 남산 관련되는 초록 발표가 또 이제 모멘텀으로 뭐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제 예상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많은 이제 문의가 있으신데요. 참여 코드가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이 부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